안녕하세요, 배달창업TV입니다. 오늘은 블랙국밥 안산중앙점에 점검차 왔는데요. 여기를 운영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매출이 50 이하로 나온 적도 있고 직원분들도 막 다 그만두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매출 200만 원 정도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희 회사는 아이템도 많고 전략도 가장 최신의 것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무한대로 늘렸겠죠.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던 친구들도 좀 불러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그만두는 일들도 생겼었고, 정말 잘 해주던 친구들도 갑자기 막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람을 계속 교체하고 매장 운영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점주님들을 오픈시켜 드렸을 경우에는 최소한 한두 분 정도는 매장을 운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풀 오토로 돌려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 확장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었지만 조금 늦춰진 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잘 되는 매장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매장에서 또 많은 걸 배우고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4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인 블랙국밥 브랜드랑, 그리고 제육볶음 진짜 잘하는 집, 그리고 설렁탕 브랜드도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 최근에 이제 곱창 브랜드를 추가했는데, 이 곱창 브랜드에서는 저희가 통도리를 도입했어요. 곱창 브랜드를 원래 바로 시작했다가 잠깐 뺐다가 한 2달 정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주문만으로도 충분히 좀 쳐낼 만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곱창까지 추가되면 너무나도 이제 노동 강도가 올라가서 직접 도입을 못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통돌이 기계를 도입해서 좀 자동 조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입했습니다.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통돌이를 처음 써보는데요. 이게 사실 쓰다 보니까 확실히 편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엔 이렇게 열을 가열해주고 기름 코팅을 해준 다음에 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면 이렇게 재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순대랑 곱창이랑 야채가 좀 익을 수 있게 3분 정도 돌려주고요. 이제 3분이 지나면 이제 준비되어 있던 양념장이랑 당면을 여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화를 켜서 2분 정도만 더 해주면 양념이 고루고루 배이고 불맛까지 배일 정도로 완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깻잎까지 토핑해주면 통도리를 쓰거나 직접 먹으러 한 티가 안 나고 진짜 정성스럽게 조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6월 초까지는 우리 가게 클릭을 100원 이하로 설정을 해놨다가 지금 중순에 가까워진 시점부터는 이제 우리 가게 클릭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일매출 200만 원 정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플랫폼별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민과 쿠팡이 동일한 수준으로 두 개 합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요기요는 5에서 10% 정도의 매출 점유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보다 매출이 더 높게 나온 날이 있을 정도로 쿠팡이츠의 좀 상승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저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세팅뿐만 아니라 쿠팡이츠나 요기요, 땡겨요 같은 플랫폼의 세팅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매출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인 랭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이랑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 뭐 울트라콜이든 우리 가게 클릭이든 광고를 써야만 노출이 되는 추세였는데, 현재는 이제 인건비를 써서 영업시간만 늘려준다면 광고 없이도 다브랜드를 기본순 노출을 최대한 높여서 할인 정책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높은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가게 클릭 매출 좀 높은 가게들은 뭐 적게는 100만원, 200만원부터 많게는 진짜 300만원 이상까지도 쓰는데, 이 비용으로 차라리 알바를 뽑아서 영업시간을 4시간이라도 더 늘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브랜드가 필수고요. 왜냐면 기본 노출을 늘려야만 광고 없이 최대한 노출수를 늘리고 매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브랜드는 광고 없이 매출을 올리려면 필수 전략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주문율이 높아야 됩니다. 주문율이 낮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되더라도 전환되는 매출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매출로 발생하는 양이 적을 거고, 두 번째는 주문율이 낮으면 기본 순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없습니다. 광고를 켜서 이제 나오는 통계에서 주문율이 15%가 넘는다면 이 가게가 그 카테고리의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주는 게 가장 1순위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런 통계들을 보지 않고 광고비를 무턱대고 쓰는 행동은 저희는 아예 안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한 편입니다. 아니요, 아쉽게도 지금 매출을 광고를 거의 쓰지 않고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삽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초반에 많이 헤맸기 때문에 주문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 리뷰들도 되게 안 좋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지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합 할인을 세게 했기 때문에 할인 비용이 지출이 많이 돼서 마진은 그렇게 남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들을 올리려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도 또 좀 낮게 해서 객단가적인 부분에서 큰 메리트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은 잘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수익은 제대로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분당 순회점은 초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매출도 잘 나오고 객단가도 높고 수익도 계속해서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 안산중앙점 블랙국밥 매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안 쓰고 매출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주문율을 좀 더 개선하고 객단가를 올려서 배달비 지출을 좀 내리면 되는데, 제육볶음 진짜 잘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위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광고를 쓰지 않더라도 월 1,500에서 2,000만 원의 매출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브랜드들이 주문율이 올라가면 최소 주문 금액을 조정하고 월 매출 5천에서 6천만 원 선에서 이제 할인을 좀 줄이고 배달비 지출을 줄여서 약 5%에서 6% 정도는 수익률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5, 6천만 원이기 때문에 5%나 6% 정도가 조절이 된다 하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추가가 되는 거라 성수기 시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성과를 만들 예정이고, 추후에 이게 성과가 완성이 된다면 또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낮은 객단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 가장 큰 리스크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국밥으로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예측을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브 브랜드들을 좀 탄탄하게 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블랙국밥 매장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중에 블랙국밥의 매출은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육볶음 브랜드가 거의 매출의 60%인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설렁탕이나 곱창 브랜드까지 매출을 추가해주고 있어서 어떻게든 지금 월 매출, 총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템이 상권 분석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매출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 브랜드로 좀 잘 돼서 운영이 잘 되는 매장들은 당연히 괜찮지만, 신규로 오픈한다면 다수의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낮추는 게, 그러다 보면은 저희처럼 메인인 국밥 브랜드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서브로 들어간 메뉴가 터져서 그 동네 카테고리 1등을 먹게 되면 고기구이뿐만 아니라 한식 카테고리까지도 1등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노출의 지표가 늘어나면서 이 매장의 순환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료까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 장사가 안 되는 재료들도 소진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작할 때부터 리스크를 대비해 주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창업할 때 생각하시는 게 내가 이 아이템을 선택해서 오픈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지금 신규 매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매장들, 그리고 주문율이 높은 매장들을 항상 상위 노출해주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의 현 상황이고, 신규 매장의 경쟁력이나 할인이나 어떤 것들이 없다면 주문이 잘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까지 대비하시고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진짜 아이템이랑 전략도 가장 최신화된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달 장사가 어려운 걸
직접 체감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많이 써서라도 5천만 원을 만들면 어떻게든 본전이 나거나 이득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웬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창업은 진짜 쉽지 않다. 진짜 확실한 전략과 아이템을 가지고 인력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제대로 하시고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비에 더 이상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문율을 먼저 챙기면서 매출을 만드는 쪽으로 매장을 기획하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